임미자, 충격적인 발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임미자 씨,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지나치게 침착한 목소리. 누군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 선언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13살 소녀 빈예서였다. 예서는 방금 전까지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손가락을 주무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늘 하던 습관, 입술을 살짝 깨물고 물을 한 모금씩만 조심스럽게 넘기고 심호흡을 길게 한 번. 스태프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예서야, 괜찮지? 예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은 때때로 누군가의 계산에 가장 쉽게 끌려 들어간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용해도 되는 시간표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무대에 오르기 10분 전이었다. 예서는 복도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스태프도 경호도 아닌 사람이었다. 목에는 출입증이 걸려 있었지만 이름표는 이상하게 뒤집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빈예서 양, 잠깐만요. 음향 체크 관련해서요. 예서는 따라 나설 뻔했다. 그런데 발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었다. 공기가 달랐다. 그때 문틈으로 임미자 씨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원래 대기실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임미자 씨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당신, 여기 왜 있어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다. 남자는 잠깐 웃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사람처럼. 일이 커졌네요. 하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죠. 예서는 계약서라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은 어떤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 미성년자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의 태도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무대에서만 잘하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 예서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마이크가 미끄러질까 봐 손을 한번 쥐었다 풀었다. 예서는 임미자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예서가 아니라 남자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 꽂혀 있었다. 화면에 떠있는 파일 이름은 짧고 차가웠다. BY23. 그리고 그 아래 예서의 이름이 있었다. 예서는 그제야 알았다. 누군가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파일이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쌓이는 숨, 떨림, 고음의 흔들림, 관객의 반응까지 전부 데이터가 되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예서의 목이 갑자기 말라붙었다. 임미자 씨가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예서야, 괜찮아. 너 다치게 안 할게.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미 일이 벌어졌다는 고백처럼도 들렸다. 시간은 앞으로만 갔다. 감독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외쳤다. 3분 전, 분장팀은 예서의 볼에 파우더를 얹었다. 조명은 예서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완벽함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예서는 복도에서 들었던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아무도 몰라요. 무대에서만 잘하면 돼요. 예서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켜졌고 환호가 터졌다. 그 환호는 따뜻했지만 오늘의 무대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리고 첫 음을 내는 순간 예서는 몸이 굳었다. 음향이 틀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0.5초 늦게 귀로 돌아왔다. 가수에게 그 0.5초는 절벽이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서는 눈동자를 굴려 모니터 스피커를 찾았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감독석에서 들려온 짧은 외침이었다. 그대로 진행.
고쳐야 하는데, 멈춰야 하는데, 그런데 진행? 그때 예선은 객석 뒤쪽에서 그 남자가 미소 짓는 걸 봤다. 태블릿을 들고 마치 장면을 컨트롤하는 사람처럼 그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다. 해. 예선은 울음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13살이어서가 아니라 13살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표정이었다. 예선은 어깨를 내리고 호흡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노래를 이어갔다. 관객은 몰랐다. 박수는 점점 커졌다. 탄성이 파도처럼 번졌다. 와, 대박.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화면 속 예서는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예서 자신은 알았다. 이 빛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후렴, 예서가 고음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음향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다. 늦게 따라오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다. 예서는 준비할 틈도 없이 절벽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런데 예서는 넘었다. 고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찢어지지도 않았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사람들은 천재다 라고 외쳤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누군가는 이 아이는 다르다 고 말했다. 예서만 빼고. 무대가 끝나고 퇴장하자마자 예서는 대기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풀렸다. 심장이 쿵쿵이 아니라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예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렸다. 무대에서의 지연된 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입모양. 그때 임미자 씨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임미자 씨는 문을 잠그고 예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른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은 흔치 않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예서야, 미안해. 예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질문은 너무 많았고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왜 제 이름이 파일이 됐어요? 말들이 목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막혔다. 임미자 씨가 대신 말을 쏟아냈다. 멈추면 더 큰 일이 터질 것처럼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 네가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널 더 보고 싶어 했고 편집이 조금 들어가고 음향이 조금 만져지고 다들 시청자 만족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상품이 됐어. 예서의 눈이 흔들렸다. 상품? 자신이? 임미자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 사람들은 내 목소리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 네가 부를 때마다 쌓이는 자료를 팔아넘기려고 했어. 예서는 마치 차가운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노래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안전한 세계였는데 누군가 그 세계를 통째로 포장해 팔려 하고 있었다. 예서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다. 전 그냥 노래한 건데. 임미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예서의 마음을 정면으로 찢었다. 그 계약서, 내 이름으로 승인된 흔적이 있어. 예서의 숨이 멎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계약서를 들먹였던 거구나. 그래서 임미자 씨가 창백해졌던 거구나. 예서는 갑자기 임미자 씨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 무대에 데려온 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3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흔들림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자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열어주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임미자 씨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예서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은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도망치는 눈빛이 아니라 결심한 눈빛이었다. 예서야,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임미자 씨는 대기실 비상호출용 마이크 쪽으로 걸어가 버튼을 눌렀다. 스튜디오 내부 스피커와 연결되는 누구도 함부로 쓰지 않는 그 마이크.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켠 뒤 스튜디오 전체가 듣도록 말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멎었다. 복도의 웅성거림이 가라앉았다. 감독석에서 고개가 들렸다. 카메라가 다시 돌아갔다.
생방이 아니어도 이 순간만큼은 현장이 곧 방송이었다. 임미자 씨는 이어 말했다. 빈에서 무대에 개입한 외부 인원, 음향 편집 데이터 관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 남자, 태블릿을 들고 있던 남자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미소가 사라지고 턱이 굳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계산이 틀어졌다는 얼굴이었다. 예선은 임미자 씨의 등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손은 아직 떨렸고 눈은 뜨거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드디어 진행이 아니라 중단을 선택해줬다.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르더라도. 그날 밤 스튜디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질문은 폭우처럼 쏟아졌다. 빈에서 관련 사건이 무엇입니까? 임미자 씨 책임 발언의 의미는? 플래시는 번쩍였고 세상은 소녀를 또 한 번 장면으로 만들려고 했다. 예선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 세상은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이 더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예선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 거야. 누구도 내 노래를 파일로 만들 수 없어. 나는 상품이 아니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BY23 파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선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알았다. 임미자 씨의 책임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면 그 무대는 누군가의 리모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걸. 차가 스튜디오를 멀리 떠났다. 플래시도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예서의 마음속 조명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조명 아래에서 예서는 다짐했다. 다음 무대는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번에는 그 숨소리가 예서를 향한 위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